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7세대 그랜저의 첫 번째 연식 변경 버전인 2025 그랜저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거의 5,58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아니, 그랜저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랜저는 2025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뭐 좀 더 업데이트 된 것도 있지만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바로 블랙 익스테리어가 신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블랙 익스테리어는 기존의 블랙잉크랑 조금 다른데요. 블랙잉크는 가격이 되게 비쌌습니다. 도로에 신형 그랜저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은 블랙잉크를 구매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롬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를 처음에 출고를 한 다음에 뭐 랩핑샵이라든지 그런 데 차를 맡겨가지고 일명 크롬 죽이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블랙 익스테리어는 가격이 똑같은데 크롬을 다 블랙으로 바꿔서 그냥 제조사에서 알아서 바꿔서 줍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외관에서 뭐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지 실내는 없습니다. 실내는 일반 캘리그라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대신 기존의 블랙잉크 같은 경우는 실내 컬러가 블랙 원톤밖에 선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이 관계자분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블랙잉크는 서예 할 때 쓰는 먹 있잖아요. 벼루 갈아가지고 그거에서 모티브 영감을 받아서 만든 컬러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이런 화사한 베이지 컬러라든지 이런 다른 컬러를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블랙 원톤밖에 안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블랙 뭐 나쁘지 않죠. 무난하고 때도 안 타고 때 타더라도 티가 안 나고, 사실 유지면에서 블랙 시트만큼 좋은 컬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블랙잉크 하면은 비싸잖아요. 근데 뭔가 나는 좀 한 번쯤 이렇게 화사한 실내 컬러의 차를 타고 싶은데 너무 무난하고 블랙 컬러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쉬운 포인트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연식 변경이 되면서 화사한 컬러는 유지하면서도 외관 곳곳에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는 이 디자인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오랜 구독자이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랜저를 좋아한다는 걸. 그래서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차를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차를 추천해 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너무 광범위하죠? 갑자기 어떤 차를 추천해주느냐, 뭘 추천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판매량이 입증을 해주는 그랜저 사시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가성비를 좀 중요시 여기신다면은 아반떼 사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그랜저는 내돈내산 했을 때 뭐 결함 이런 것만 제외한다면은 사실 큰 불만이 없는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제가 2년 전에 차를 바꿨는데요. 그때 당시 그랜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막 출고되기가 막 1년 걸리고 막 그때 하필 제가 또 차를 막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1년은 못 기다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뭐 진짜 뭐 리미티드 에디션인 수입차도 아니고 국산차인데 어떻게 1년을 기다리냐. 그리고 국산차는 보통 수입 브랜드에 비해서 신형의 주기가 조금 빠르잖아요. 페이스 리프트라든지 가령 뭐 연식 변경이라든지. 그래서 나는 분명히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받는 거는 구형이다. 이러면 좀 약간 화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랜저를 포기를 하고 다른 차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 자동차 리뷰를 5년 이상 하면서 타본 차만 300~400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내돈내산해도 괜찮은 차다라고 생각하는 차가 사실 많진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랜저이기 때문에 제가 구매까지 고려를 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출고되기가 막 1년 이러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 7세대 그랜저를 타고 다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캘리그라피 중에서도 블랙 익스테리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특히나 이게 옵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캘리그라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과 사람이 딱 탔을 때 편해 보이는 모든 옵션들이 웬만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이 나파 가죽 시트라든지 뭐 내장재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단 다 고급스럽고 다 만족스러워요. 대신 가격이 비싸죠.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트림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한 400에서 5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죠. 그래서 뭐 가성비 있게 사실 기본 트림을 구매를 해도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옵션들이 많아서 불편하진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풀옵션을 타다 보면 나중에 기본 트림을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령 내장재의 품질이라든지 편의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반자율 주행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역시 사람은 다운그레이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캘리그라피 트림 기준으로 요 시트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 요 파이핑 있잖아요. 올록볼록하게 들어가 있는 거. 요 형상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살짝 변했습니다. 이게 기존 오너의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하는데요. 기존 나파 가죽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게 딱딱했대요. 저는 딱딱하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지만 아무튼 뭐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좀 형상을 다르게 해가지고 뭔가 소프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구형과 이렇게 신형 다 타본 입장에서 막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차이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가장자리 말고 중앙부 있잖아요. 척추가 닿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이 계기판의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기존 CCNC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2024년 올해부터인가 이 디자인 클러스터가 좀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도 사실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신형은 진짜 완전 되게 많아졌어요, 기능이. 그래서 클러스터 항목으로 들어가면 기존은 좀 심플하고 고를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었는데 게이지 스타일이 심플, 모던, 클래식 이렇게 있으면서 스타일이 또 세부 사항으로 A, B, C, 드라이브 모드 연동 이렇게 4가지가 또 있습니다. 클러스터 디자인을 다양하게 맞출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실 오너가 되었을 때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풀옵션이다 보니까 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제가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는 7세대 그랜저도 타봤거든요. 근데 제가 예민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다만 노면이 안 좋은 상황이 있잖아요. 뭐 가령 뭐 오프로드라든지 약간의 뭐 돌밭이 추가된 그런 도로를 갔을 때에는 확실히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그랜저가 조금 더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부드럽게 느껴지고 잔여 진동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넘고 나서 그 이후로 줄렁줄렁 거리는 게 좀 덜하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하체 감각 자체가 막 다른 차를 탄 것 같네? 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미묘한 디테일을 잡아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퀄리티는 디테일에서 오는 거다. 고로 이 디테일들이 조금씩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퀄리티도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노면 상태가 좋기는 한데 안 좋은 도로를 갔을 때 확실히 편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요거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한번 또 이제 전방에 카메라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로 한 번 더 이렇게 노면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전자식으로 이 서스펜션을 제어를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 좀 더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2열에 제가 선스크린을 올려놨습니다. 원래 이게 수동이거든요. 근데 45만 원짜리인가 옵션을 추가하면은 이렇게 전동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내려갔나요? 내려간 것 같아요. 다시 올려볼게요. 다시 올라갈 때는 이렇게 1열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거는 이제 혼자라든지 둘이 말고 이제 패밀리카라든지 아니면은 뒷자리에 사람을 꼭 태워야 되는 차다 했을 때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VIP 시트 패키지라고 2열에 옵션이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이브리드에서는 아쉽게도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 선스크린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성능적인 부분은 초기형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는 합니다. 실제로 탔을 때에도 그냥 똑같이 조용하고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그래서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뭐 하이브리드 전용 특화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전기 모터로 제어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가령 승차감을 완화해 준다거나 뭐 민첩한 코너링을 위해서 구동 토크를 제어해 준다거나 브레이크 이런 기타 등등을 전기 모터가 제어를 어느 정도 해주다 보니까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조금 운전이 편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내연기관에 비해서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뭐 전기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배관 등등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차 중량도 약 80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근데 차가 무거워지면 뭐 연비가 안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니까 또 이제 연비가 훨씬 잘 나오죠. 현재 지금 트리 컴퓨터상 연비가 19.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준대형 세단에 또 이제 전장이 이게 5m가 넘거든요. 5m가 넘는 준대형 세단에 연비가 19.8km다. 이건 사실 좀 사기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공인 연비 같은 경우는 18인치 기준으로는 18km 정도가 나오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8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인 연비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보통 뭐 다른 뭐 수입 브랜드의 하이브리드나 뭐 국산 브랜드의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이게 제조사마다 좀 방식이 살짝 다르거든요. 보통의 뭐 현대기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병렬식의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하고요. 뭐 일본 브랜드라든지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직병렬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뭐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모두 다 타본 입장에서 저는 사실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는 병렬식에서 뽑을 수 있는 극한의 효율을 최대치로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렬식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 이 차체에서 그냥 전기 모터를 추가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리 큰 걸 넣고 싶어도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큰 배터리와 큰 전기 모터를 넣을 수 없다 보니까 그만큼 전기 모터 주행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준대형 세단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웬만해서는 EV 모드, 전기 모터로 주행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조사의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타더라도 진짜 엄청 크게 EV 모드 개입도가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직병렬 방식은 뭐 공조 시스템 사용 유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적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차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전기 모터 주행 빈도가 살짝은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구조적인 그런 차이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이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는 진짜 병렬 방식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연비는 뽑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외부 온도가 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체감 온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3도 정도로 느껴지고 상당히 더워서 오늘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다녔습니다. 통풍도 지금 켜놨어요. 말 나온 김에 통풍 시트 3단으로 켜볼까요? 여태까지는 2단이었고요. 지금은 통풍 시트 3단으로 활성화를 시켜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수입차 통풍 시트 진짜 시끄럽거든요. 3단으로 켜놓으면은 뭐지? 선풍기 틀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커요. 되게 큰데 그랜저는 3단으로 틀어놔도 조용하다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EV 모드로 다녔고요. 현재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바로 엔진 개입이 되어버립니다. 쭉 갔을 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시원시원한 가속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저 혼자 탔기 때문에 시원한 가속감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랜저 자체가 좀 여유롭고 편안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가속감 자체도 뭔가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게 쭉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썬루프에 카메라를 못 달아서 못 보여드리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에 이제 차지 게이지만 있었거든요. RPM 게이지 같은 경우는 따로 인포테인먼트에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야지 나오는 형식이었는데 클러스터 디자인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냥 이 스티어링 휠에서도 차지 게이지와 RPM 게이지를 번갈아서 볼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RPM 게이지를 보면서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입맛에 따라서 바꾸는 것도 은근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현재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두고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로 유지 보조 2와 또 이제 전방의 카메라 센서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인성이 좋아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구형도 사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완성도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 암레스트 안쪽에 UVC 살균 기능, 요거는 이제 캘리그라피부터 들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은근하게 자주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맨날 우리 스마트폰 만지고 있잖아요. 그 세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쓰지 않을 때에는 여기 넣어서 살균을 해둔다거나 아니면 카드 지갑 뭐 이런 것들을 자잘자잘하게 그냥 넣어놓으면 알아서 살균을 해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7세대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가 정확하게 언제 출시될지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뭐 얘도 언젠가는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국산 기준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판매하는 차종이 아예 없거든요. 뭐 과거에는 니로가 있긴 했었는데 일찌감치 단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안 팔려서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랜저 PHEV, 그랜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뭔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랜저는 내수 전용 모델이거든요. 물론 뭐 해외로 가면은 아제라라는 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거의 뭐 판매하는 국가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판매율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내수 전용 모델에다가 판매율도 엄청나게 좋은 모델이잖아요. 여기에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나온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스펙이 아직까진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이 전기 충전으로 최대 100km 이상을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수입 브랜드의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도 뭐 많이 가는 차종들은 100km 가까이 가긴 가거든요. 다만 가격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카메라 상에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에르고 모션 시트를 실행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에르고 모션 시트는 가장 처음에 제네시스 라인업에만 들어갔었던 옵션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현대기아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거를 안 켰을 때보다 켰을 때 나의 요추라든지 허리를 살짝 이렇게 쭉 눌러주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운전 피로도가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차 키는 7세대부터 이 신형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호불호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신형 차키가 이게 내연기관에서는 블랙 컬러가 들어가고 친환경 차량 있잖아요. 아이오닉 시리즈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뭔가 민트색, 하늘색 그런 색깔이 들어가서 오묘하게 살짝 촌스럽거든요. 차라리 저는 이 내연기관에만 적용이 되는 블랙 컬러가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주차 보조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뭐 계속 보다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진짜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차량이 엄청나게 많네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